안녕하세요. 야매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AWS에서 CSR 1000V에 대해서 나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게 총 5회차에 걸쳐 나갑니다. 좀 많죠? 처음에는 이제 AWS를 처음 보시는 이걸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볼 테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 좀 CSR 그 AWS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CSR 1000V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티 오븐트라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실습할 때 테스트 서버로 좀 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CSR 1000V를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iOS HA라는 건데 하드웨어 레벨에 CSR 1KV를 BFD로 이제 체크해서 장비가 죽으면 넘어가게 하는 시스코의 오피셜한 그 HA 가이드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오피셜한 건 아니고요. API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죽었을 때 넘기는 것을 한번 할 텐데, 요렇게 하면 나트 세션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번 해볼 거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AWS랑 CSR 1000V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인트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마존에서 네트워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헷갈리시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AWS에서 CSR 1000V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조금 봤더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컨셉적인 부분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나중에 힘든 게 저희가 이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이디로 일하거든요. 특히 스케일이 커지면 이 뭐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 인스턴스 아이디,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이디 같은 헷갈리니까 인터페이스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뭐 떠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들어있는 그 비틀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아마존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AM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존 머신 뭐 이미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게 이미지고 요걸로 이제 VM을 찍어내죠. 그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스턴스라는 이제 말을 쓰니까 그 컨셉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저거 슬라이드를 띄우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리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전이라는 게 있고요. 리전은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나와 있죠. 한 지점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큰 지점이겠죠. 하나의 뭐 아시아를 볼게요. 홍콩, 뭄바이, 서울, 싱가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isolated from 다른 지점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장애가라도 완벽하게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리전 안에는 availability zones. 저는 이게 발음이 안 돼요. AZ라고 있는데 AZ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전에 여러 개의 존들이 있고 각각의 존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분리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원 인스턴스 페일했을 때 뭐 한다. 라는데 요거는 막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VPC라는 게 나옵니다. VPC는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고요. VPC인데 VPC를 하나의 그냥 버프나 하나의 커다란 테넌트라고 얘기하시면 크게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의 VPC 단위로 저희가 이제 있고 VPC 여러 개가 있어서 VPC 간의 통신도 합니다. 그래서 이 VPC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서브넷을 만들 때 이제 그 어떤 AZ 영역 가져갈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실습할 때는 요 노 프리퍼런스로 그냥 할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아까 그림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하나 그 리전이 펜 나와라 펜 펜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전이 있고 리전 안에 이제 AZ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VPC는 하나의 리전 안에 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이 VPC 속하고요. VPC는 또 여러 리전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십니다. 그래서 아마존 안에 리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VPC가 있고, VPC들은 하나의 리전 안에 여러 개의 그 AZ를 품고 있으며, AZ는 또 여러 서브넷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겠습니다. 이해는 간단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제 회선을 받는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화벽에서 나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백본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들이 있게 되는데, 요것들이 이제 아마존도 거의 뭐 흡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C를 설치하시거나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회선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헛갈리는 개념이 퍼블릭 IP랑 프라이빗 IP, 뭐 퍼블릭 서브넷, 뭐 프라이빗 서브넷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퍼블릭 서브넷이 나와 있는데 사설 IP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헛갈리는데 아마존에서 쓰는 공인 IP는 일레스틱 IP라고 합니다. 요 IP가 공인 IP고요. 요 IP만 당연히 인터넷이 되게 됩니다. 뭐 나트를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이 있는데 퍼블릭 서브넷은 사실은 이제 퍼블릭 IP가 아니라 사설 IP 쓰는 페이크 퍼블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가짜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IP는 프라이빗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에 L3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걸 여긴 라우트라고 부릅니다. L3 스위치가 서브넷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 아마존에서 보면 라우트를 그냥 하나의 L3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고요. 끝자리 .1 요게 게이트웨이입니다. 항상. 그래서 PC든 뭐 인스턴스든 뭐 뭐든 간에 IP를 주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1로 핑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IP들은 나중에 나올 텐데 장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마존에 세팅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은 그냥 각각의 이제 패켓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ACL 비스무리한 건데 또 ACL이 또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통신하다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때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소스 테스트 책을 폴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가 모르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안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핑을 뭐 8888 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모르니까 막는데 이럴 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이 있고 일레스틱 IP가 있다. 이 퍼블릭 서브넷은 말이 퍼블릭이지 가짜로 퍼블릭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 네. 그래서 CSR 1000V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주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라이브 자료 아마 LTR DCN 2100에서 가져온 것 같고요. 시스코에서는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니 한번 참조하시고요. CSR 1000V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에 쓰고 있는 iOS XE를 기반으로 만든 OS입니다. 그래서 ASR 1000이라든가 ISR 4000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카탈리스트 9000 계열들이 전부 다 iOS XE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꼭 아마존만이 아니라 뭐 VM웨어라든가 뭐 리눅스라든가 뭐 각종 가상화 플랫폼에 다 올라가는 그냥 가상화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X86에. 참고로 시스코에서는 저기 오고두라나라는 아마 다른 리눅스에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 라우터도 있습니다. 역시 iOS 베이스고요. iOS XE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속도가 10메가에서 10G까지 나온다. 그리고 CPU는 8개까지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센스 구매하는 방식은 나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마존을 잘은 모르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VPC 간의 연결을 쭉 이제 회사가 커져서 여러 VPC를 써야 되는데 쓸 때 보면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피어링을 하거든요. 요거 딱 보시면 어떤 생각 나세요? 우리 IBGP 피어링 할 때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수동 다 전 피어링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아가지고 우리 RR 하잖아요. 보시면 이제 아이고 여기 아마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걸 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VPC를 이제 허브처럼 쓸 수 있다. 이게 RR이잖아요. RR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R만 만든 게 아니라 트랜짓 게이트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이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트래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VPN을 달고 쓰면 된다. 요거 달 때 시스코에서는 CSR 1000V를 써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SR 1000V가 기존의 아마존이나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 제공해주는 그 VPN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퍼포먼스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훨씬 더 이제 좋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는 것이 조금 이제 물론 충분하지만 조금 갑갑하시거나 좀 더 많은 기능을 쓰시고 싶으실 때는 시스코의 CSR 1000K라는 장비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뭐 라이센스를 알려드리려고 이 장 펴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다 보면 이렇게 레드나 동작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레드에 중요한 게 많이 있죠. HSRP. 그 다음에 또 어딨냐. 뭐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뭐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박스 투 박스 H for firewall and NAT. 이렇게 NAT가 이제 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세션 이중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러냐면 이제 멀티캐스트라든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같은 부분이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존에서는 사실 스태틱하게 찍어놓고 가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장비의 인터페이스에 전부 IP를 다 찍어줍니다. 스태틱하게. 근데 우리가 HSRP 같은 거는 동적으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바꿀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1번으로 가다가 2번으로 가라. 이런 게 이제 멀티캐스트 기반인데 멀티캐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건 이제 저희가 API 이용해가지고 하거든요.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약사항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라면. 왜냐면 기능들이 안 되냐 왜 안 되냐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스코 SD-WAN이라는 게 있죠. SD-WAN을 쓰면 저희가 여러 가지 회선을 지능적으로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시스코에서는 요쪽이 어디냐? 요쪽이 기업이고 요쪽이 이제 기업이고 요쪽이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인데 아마존 트랜짓 VPC에도 저희가 이렇게 트랜짓 VPC 만들어 놓고 여기에 SD-WAN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다른 자료 보시면 정확히 나오실 텐데 기업에서 볼 때 아마존까지 쭉 확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고요. 여기 하나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아마존에서 CSR 1000KV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마존에 가시면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선택하러 가시게 되면 이미지가 대략 한 5개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랑 시큐리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바로 구매하셔서 CSR 1000KV 사용료랑 인스턴스 사용료를 동시에 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BYOL Bring Your Own License거든요. 요런 걸 선택하시면 인스턴스는 아마존에서 하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리소스는 그리고 라이센스는 고객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스코 혹은 시스코 파트너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과금 체계가 다릅니다. 아마존은 시간당 과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BYOL은 1, 3, 5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IP 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대 10G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BYOL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서포트 체계도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사시면 아마존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시면 CSR 1000V에 관해서
시스코 파트너로부터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려하실 게 최대 인터페이스인데요. 최대 인터페이스는 장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그 인스턴스 하드웨어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전 8개까지 한번 물려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리고 더 이상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하는 그 타입이 있고요. 가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C5 라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시간당 1불이 1.6불인데 그 뭐냐 EC2 사용료는 시간당 0.0696불에서 최대 시간당 1.7불이네요. 요거는 이제 리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아시고요. C5.9, C5.9라고 했나요? 영어 말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5.9 같은 경우도 2.64불 에다가 1.7불에서 시간당 한 5불 되겠네요. 부가세 10%까지 하면 시간당 5불 되게 싸 보이죠? 물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설상화되면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시간당 5불인데 라고 되게 얕잡아 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과금이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라이센스를 저희가 이제 최대를 뽑으셔가지고 10G짜리를 이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쭉 보시면 C5.9에서는 10G가 데디케이트하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up to 10G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CPU를 8코어까지 밖에 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맥스가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면 시스코 내부 자료를 보면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IO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시스코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C5.9에서 최대 13.6기가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2019년 자료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PPS 단위로 성능을 얘기하면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데 이런 자료는 그런 게 없이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냥 물론 IPsec도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패킷의 사이즈가 몇인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패킷 바이트가 1500바이트일 확률이 높다. 1514바이트 높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료는 시스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가져왔고요. CSR 1000V에 관해서 그리고 아마존 네트워크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해보면 또 달라요. 느낌이. 네트워크 잘 하시는 분들도 아마존 하시면 메뉴 체계나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참 헤매게 됩니다. 그 헤매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no pain, no gain이죠. 하지만 개인이 있다고 페인이 있다고 개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컴퓨터 CPU가 뜨거운지 계속 지금 소리가 팬 소리가 나는데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교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